안녕하세요. 장진혁의 비영리 세무회계입니다. 비영리 법인도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의 개요와 인건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장래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 가세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송금 사립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모든 비영리 단체가 적용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첫째, 등기된 비영리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 단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및 이하 이사한 관리기구.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송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다음 금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특정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등 법령에 정한 법인.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송금 산입한 준비금은 송금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추후 입금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인건비, 기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또한 일반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는 고유목적 사업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비영리법인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법인은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중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는 법인.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법령상 특례를 적용받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장학사업 비중이 높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80% 한도를 적용받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학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6년간 50% 초과 적립한 법인. 특히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5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송금 산입한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한 번 50%를 초과하여 송금 산입하면 그 영향이 최장 5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건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과다 인건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임직원 보수 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따라서 보수체계가 합리적이고 사전에 승인받았다면 인건비 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의 절감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임직원 인건비 8천만 원 초과분 제한, 향후 5년간 인건비 한도 적용 가능성, 고유목적사업 사용관리 의무 등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대한 많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기보다는 법인의 인건비 수준과 향후 사업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50%를 초과하여 송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8천만 원 한도 규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이후 여러 사업연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금 설정 여부는 단순한 절세 차원이 아니라 인건비 구조, 장학금 지출 비율, 향후 고유목적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